극적인 역전극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아시나요? 우선 전반에 가르나초랑 하토를 넣고 후반에 주앙 페드로랑 쿠쿠를 넣으면 됩니다. 참 쉽죠?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첼시와 웨스트햄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도파민 터지네요.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경기 결과 봐야겠죠? 첼시가 웨스트햄에게 미친 역전극을 선사하며 3대2로 승리하였습니다. 첼시는 리그 3연승, 로세니어 부임 이후 6승 1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선보였고 웨스트햄은 FA컵 포함 3연승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진짜 할 얘기가 많은 경기였는데 우선 웨스트햄이 첼시를 완전히 잡아먹은 전반이었습니다. 홈팀 첼시는 다가오는 주중 아스날과 리그컵 준결승 2차전을 대비해서 대거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공격진의 최근 주전조로 나오는 주앙 페드로, 네투, 이스테방을 빼고 델랍, 가르나초, 기튼슨을 넣었습니다. 수비 라인에 포파나, 쿠쿠레아, 제임스를 빼고 바디아실, 하토, 귀스토를 넣으면서 누누의 웨스트햄을 홈에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로테로 나온 선수들 이야기한 이유가 있겠죠? 전반을 망친 주범들이 로테이션 자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르나초와 하토로 이어지는 왼쪽 측면이 진짜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갓쪽이 하나만 이야기해도 이번 리뷰 다 끝낼 수 있는데 공격에서 완비사카한테 그냥 지어져 버렸거든요. 맨유 향후에 만나서 신난 건지 아니면 맨유에 있을 때 완비사카한테 군기 바짝 잡혀서 쫄은 건지 모르겠지만 완비사카한테 묶여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솔직히 완비사카가 수비력이 좋은 풀백은 아니잖아요. 수비는 태클 원툴이고 공격에서 빛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완비사카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지워져 버리면 정말 곤란한 거죠. 뭐 공격에서만 그랬나? 완비사카가 어시를 2개 했는데 윙어에게 수비를 못했다고 혹평하는 건 조금 가혹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수비 지원이 아예 안 되니까 현대축구에서 수비 지원 안 해도 되는 윙어는 메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 지가 메시야? 국적만 메시국이지. 여하튼 경기 보기 전에 가르나초 최악의 경기를 보여준 거 살짝 언급했고 전반은 평가할 것도 없이 첼시 1진과 2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반 시작하고 얼마지 않아서 측면에서 보엔이 하토를 이겨내며 완비사카한테 공을 전달했고 완비사카가 다시 보엔에게 리턴, 보엔은 타이밍을 뺏는 중거리를 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솔직히 보엔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찼거든요.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타이밍을 제대로 뺏었으니까. 이번 라운드에 미친 골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보행 골도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타이밍을 뺏는 정말 아름다운 골이었는데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하토가 수비 위치를 선점하는데 실패하면서 공이 측면으로 사갈라가게 만들었고 보엔이 리턴을 받았을 때 가르나초가 보엔에 대한 성실한 수비 가담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슛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너무 많이 내줬습니다. 뭐 일단 한 골이니까 여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골도 보엔부터 시작했는데 측면으로 넘어온 공을 이번에도 보엔이 잡았고 공간으로 언더랩 들어오는 완비사카에게 전달했습니다. 완비사카가 빠르게 크로스를 올렸고 쇄도하는 서머빌이 밀어넣으면서 두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깔끔한 역습 플레이였는데 하토는 기본 수비 능력 향상이 진짜 필요한 게 공격의 전개를 견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어 보이고 가르나초는 완비사카 올라올 때 구경하던데? 직관이야? 직관이냐고. 경기 구경하러 왔어? 뛰러 온 거 아니야? 기본적인 수비 가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게 수비 지원은 안 해? 크로스 차단도 안 해. 올라오는 크로스는 수비가 막아야지. 나는 공격수니까. 이러고 있는 게 이따위 마인드를 갖는 측면 자원이 요즘 어딨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면 실수가 아니고 습관인데 이 습관을 알면서도 갓조기를 영입한 블루코부터가 잘못됐다. 최근에 스털링 간신히 정리했거든요. 스털링 하나 정리하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스털링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슬슬 올라옵니다. 전반에는 간신히 2골로 경기를 막아내면서 끝냈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제 후반 첼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후반을 시작하면서 첼시의 로세니어는 가르나초, 바디아실, 하토를 빼고 주앙 페드로, 포파나, 쿠쿠레아를 넣으면서 후반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주말에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오프사이드 팝업을 한다길래 구경 갔거든요. 뭐 하나 주울 거 있나 싶어서. 거기서 첼시 캐리커처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주앙 페드로가 보여서 하나 샀는데 거기에 이름이 주왕 페드로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요즘은 왕이 맞지 하고 납득해버렸습니다. 이 얘기 왜 할까요? 맞습니다. 후반의 왕은 주앙 페드로였습니다. 후반 56분 교체로 들어온 포파나가 웨스트햄 진영으로 공을 끌고 올라가서 직접 클로스를 올렸고 교체로 들어온 주앙 페드로가 헤더로 골을 성공시키면서 기적의 불꽃을 튀었습니다. 후반 69분
네투가 좌측에서 올린 공을 귀스토가 헤더로 웨스트햄 골키퍼 아레올라를 넘겼고 혼전 상황 속에서 쿠쿠레아가 슬라이딩을 하듯이 헤더를 가져가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1분 카이세도가 찔러준 공을 주앙 페드로가 컷백으로 올리고 엔소가 밀어넣으면서 결국에는 역전, 첼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도파민이 터지는 후반이었는데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후반이었겠네요. 일단 첼시가 잘했으니까 그들의 후반을 이야기해보면 후반 시작과 함께 주페, 포파나 쿠쿠를 교체하고 80분 넘어서 제임스까지 투입하면서 공격의 다양성을 부여한 게 주요했습니다. 하토가 빠지고 쿠쿠 넣으면서 측면 수비 안정감이 늘었고 가쪽이 빼고 주페 넣으면서 기존의 네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파머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변화를 통해서 웨스트햄의 완비사카를 견제하는 수비 가담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투는 레알로 든든 그 자체인 게 지쳐도 계속 뛰어. 수비 가담, 스프린트 뭐 하나 대충 하는 법이 없어. 골이 좀 부족하고 좀 그러면 어때?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포파나라는 수비 라인에서 빌드업이 가능한 자원까지 갖추면서 득점을 위한 세팅을 다시 했고 후반 막판에는 두 골을 헌납하며 어느 정도 첼시의 세팅에 익숙해진 웨스트햄을 흔들기 위해 킥력이 좋은 제임스를 넣으면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윙어를 임대로라도 한 명 데려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텐슨 부상으로 나갔죠. 나가기 전에도 상태 안 좋았고 가쪽에는 이제 못 쓰는 자원이죠. 그럼 윙어는 네투랑 에스테방밖에 없단 말이죠. 이번 경기처럼 태방이가 갑자기 못 나오는 경기가 생기거나 네투 방전되어 버리면 진짜 골 때리는 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의외성을 만들 수 있는 공격수가 없어져 버리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루이스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돌아와서 결국 루세니어가 꺼내든 교체 카드 3명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대역전극을 만들었고 첼시에서 150경기를 만든 엔소는 스스로 골을 넣으면서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첼시의 부패, 첼시의 덕배는 엔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트햄은 정말 아쉬워서 화가 날 것 같은 게 전반에 2대0이면 사실상 잡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아무리 상대가 첼시더라도. 그런데 후반에 3골을 먹히면서 지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였는데 거기다 끝나기 직전에 트라오레가 쿠쿠 집어 던지고 아니 이건 진짜 무섭더라. 주페가 진짜 반 찢어지는 줄 알았다니까. 뒷걸음 치는데 이건 진짜 쫀 것 같아. 나 같았으면 살짝 지렸다 솔직히. 토디보가 주페 목 조르고 마브로파노스가 파머 뺨 때리고 선수들이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리면서 결국 토디보가 퇴장을 당하며 다음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는 최악까지 치닫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짜 얄미운 게 쿠쿠인데 꼭 이런 상황에는 쿠쿠가 있더라. 아다마는 쿠쿠랑 같이 유스에 있었을 거라 서로 어느 정도 아는 사이일 텐데 쿠쿠 집어던지는 거 보니까 진짜 화난 것 같던데. 엔간하면 아는 사이끼리는 그 정도 안 하잖아요. 쿠쿠 트래쉬가 거의 장인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누빠기가 첼시의 두 번째 골이 들어가기 전에 파블로를 빼면서 킬먼을 넣는 수비 강화를 시도했거든요. 저는 이게 패착이라고 보는데 킬먼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수비적인 3백을 쓰고 첼시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주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첼시의 공격력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두 번째 골을 실점, 주도권과 승기 모두 빼앗겼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를 보면서 지난 시즌 33라운드의 플럼전 향기가 좀 나지 않았나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 플럼전이 첼시의 어린 선수들이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가속제를 붙이는 경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기도 첼시의 어린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속제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즌이 더 기대가 되네요. 웨스트햄은 최근 2연승이라는 좋은 흐름에 제동이 걸렸고 토디보라는 자원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 번리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같은 강등권 팀과의 대결이라서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될 텐데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 오히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누빠기가 팀을 생존시킬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요. 아다마는 다시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데.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